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건반지 축구번석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무패 41회차네요. 2021년 41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41회차 보니까 K리그 31라운드가 5경기, 그리고 EPL 6라운드가 9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일단 즐거운 추석 명절 마지막 연휴죠.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이에요. 출근하기 정말 싫은데 일단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제 1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울산 현대 대 광주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산 현대 리그에서 16승 10무 4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울산 현대의 키플레이어 라이트윙 이동준 선수, 국가대표 출신 선수, 이번 시즌 9골 3도움, 지난 포항전도 1도움 추가했네요.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죠. 원두재 선수가 퇴장 징계. 포항전 어렵사리 울산이 승점 3점을 획득을 했지만 이 원두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광주전 나오지를 못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광주 FC 리그에서 8승 6무 15패. 10위가 아니고 11위예요. 방금 끝난 서울과 인천과의 경기 서울이 0대0으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하면서 결국엔 광주와 30점, 승점 30점 동률이긴 하지만 승자승 원칙 앞서면서 FC 서울이 일단 10위로 올라섰고, 광주 FC 같은 경우에 11위로 내려앉았어요. 일단 광주 FC 같은 경우에 광주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김주공 선수 이번 시즌 5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죠. 엄원상 선수 부상, 넘버원 골키퍼 윤보상 선수 부상, 그리고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이현샘 선수, 그리고 한희훈 선수, 곽광선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핵심 공격수 조나단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어제 있었던 전북전, 아깝게 1대2 석패를 했지만, 이 전북전 광주 보면 이 헤이스 선수가 전반전 PK를 실축을 해요. 헤이스 선수가 넣었으면 그래도 전북을 상대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이 헤이스 선수가 PK 실축을 하고 후반 로스타임 윤평국 골키퍼의 이 기름질 또 시작됐어요. 골키퍼가 치명적인 실수. 윤평국 선수가 잡아야 될 공을 놓치면서 이 전북의 송민규 선수한테 결승골 헌납하면서 1대2 아쉬운 패배 당한 광주였고,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최근 광주FC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전력상 울산 현대가 우세이고, 광주가 무엇보다 이 수비진 쪽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한샘 선수, 한희훈, 곽광선 선수 아직까지 빠져 있어요. 수비진 쪽에 여전히 전력 누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전북전에서 드러났던 이 윤평국 골키퍼가 있는 최후방 좀 불안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울산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리그 1부 리그 경기 전북 현대 대 일천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전북 현대 리그에서 16승 9무 5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전북 현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 독일 국적 선수, 이번 시즌 12골 4도움, 전방에 구스타브 선수도 11골 잘 해주고 있고,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 부상, 주전 라이트윙 바로우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결국 이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의 이 우승 경쟁 굉장히 피튀기죠. 시즌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10승 6무가 아니고 10승 7무예요. 10승 7무 12패 리그 7위에 위치해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 방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끝난 서울과의 경기 결국에 0대0 소득 없는 무승부, 승점 1점을 획득했지만 결국엔 7위 자리를 지켰고, 인천 유나이티드요. 인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무고사 선수,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9골, 4시즌간 인천에서 4시즌간 107경기 54골 넣고 있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뭐 전북 현대가 뭐 전력상 우위이기도 하고 최근 5경기 전북이 3승 2무의 상승세인 상황. 반면에 인천은 뭐 최근 뭐 오늘 있었던 뭐 서울전 뭐 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 전까지 3연패였고 최근 4경기만 봐도 1무 3패거든요. 하락세가 뚜렷한 인천의 현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전북의 2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대구FC 대 수원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대구FC 리그에서 13승 8무 9패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대구FC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세징야 선수, 브라질 국적 선수고 이 세징야 선수가 뭐 한국으로 기화하느니 마느니 뭐 얘기가 많죠. 일단 세징야 선수 뭐 이번 시즌 9골 4도움, 지난 울산전도 1골 1도움. 뭐 오늘 있었던 대구FC와 제주의 경기, 대구가 제주 원정 가서 에드가 선수의 결승골 로 1대0 승리. 결국에는 3위 자리를 굳건히 했고 지난 시즌에 이어갖고 이번 시즌도 3위를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내년에도 진출할 수 있을지. 결국 이 대구 FC와 제가 볼 때는 수원 FC의 이 3위 자리는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대구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뭐 정태욱 선수랑 김재우 선수가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수원FC 리그에서 12승 8무 10패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수원FC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라스 선수죠.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5골 5도움, 15골은 뭐 제주의 주민규 선수와 공동 득점 선두. 이 뭐 우승 경쟁 못지않게 이 득점왕 경쟁, 이 라스 선수와 이 주민규 선수의 득점왕 경쟁도 시즌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수원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윤영선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방금 전에 끝난 이 성남과의 홈경기, 수원이 이 뮬리치 선수한테 선취골을 얻어맞음에도 연달아 3골, 이야 무서워요. 뭐 잭슨 선수, 이 잭슨 선수가 굉장히 수원FC로서는 꿀의 영입, 굉장히 꿀 영입이죠. 이 수비도 잘하는데 간혹 이렇게 뒤지고 있을 때 잭슨 선수가 동점골 넣는 경기가 몇 있죠. 결국에는 이 잭슨 선수, 이 정재용 선수의 골 묶어갖고 3대1 역전승. 야, 이 수원FC가 결국엔 이 3위 경쟁, 아챔 티켓이 걸려있는 3위 경쟁에 불을 지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대구FC 약 우세이긴 하나 이 수원FC가 오늘 있었던 성남FC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3대1 대승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고 최근 대구FC가 수원FC와의 홈경기 5경기인데 1무 4패예요. 굉장히 고전했죠. 1무 4패의 절대적 약세인 걸 감안해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EPL 첼시 대 맨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투엘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4승 1무 선두네요.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고 첼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야 100kg가 넘는 거구인데 발도 빠르죠.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 핵심 윙어 플리시치 선수 부상, 주전 넘버원 골키퍼 맨디 선수가 부상이어갖고 현재 골키퍼 장갑은 아리자발라가 선수가 끼고 있죠. 반면에 원정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리그에서 3승 1무 1패 리그 5위에 위치해 있고 맨시티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잭 그릴리시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골 2도움. 이번 뭐 오프시즌 가장 큰 금액으로 이적한 선수. 이거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이적료네요. 1,600억 원. 6년 장기 계약했던 맨시티와 6년 장기 계약해서 드디어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잭 그릴리시 선수 활약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맨시티가 뭐 오늘 있었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6대0 대승 거뒀죠. 대승 거둬서 어느 정도 이제 활약을 반전을 이뤄낸 맨시티. 보면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라포르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은 이 첼시의 투벨 감독이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킬러죠, 킬러. 와. 지난 시즌 첼시가 그 누구도 뭐 많이 예상하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슬픔을 성사하면서 챔스 우승, FA컵 4강에서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이겼었죠. 보면은 이 투엘 감독이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굉장히 강해요. 지난 시즌 첼시 이 투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FA컵,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리그, 뭐 챔스 결승에서 연이어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아픔을 선사한 투엘 감독. 첼시가 이거 시즌 초반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맨시티 또한 주중 카라바오컵 6대1 대승을 하는 등 상승 흐름에 있기에 제가 볼 때 두 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유 대 아스톤빌라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맨유 리그에서 4승 1무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맨유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뭐 이번 시즌 12년 만에 친정팀 맨유로 복귀를 했죠. 맨유 같은 경우에 핵심 레프트백 텔레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아스톤빌라 리그에서 2승 1무 2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아스톤빌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죠. 이번 시즌 2골 2도움, 뭐 지난 시즌까지 사우스햄턴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하고 이번 시즌 뭐 아스톤빌라로 넘어왔죠. 뭐 지난 에버턴전 아스톤빌라가 에버턴을 3대0으로 대파하죠. 이때 1도움 추가한 데니 잉스 선수네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핵심 윙어 트레제게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뭐 맨유의 절대적 우위이기도 하고 이 맨유가 13년 넘게 아스톤빌라에게 패배가 없어요. 그만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맨유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에버턴 대 노리치 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버턴 리그에서 3승 1무 2패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 에버턴의 키플레이어 레프트 윙 그레이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에버턴이 지난 라운드 아스톤빌라 원정 가서 3대0 대패 당하죠. 문제는 주축 선수들의 전력 누수에 있어요. 에버턴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 지난 시즌 16골 뽑아냈던 칼버트 루인 선수 빠졌고 부상으로 주전 핵심 공격수 히샬리숭 선수도 빠졌어요. 지난 시즌 7골 기록했던 히샬리숭 선수 결국엔 전방의 주축 두 공격수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숭 선수 지금 두 명 다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요. 주전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하메스 로드리게 선수도 빠졌고 주전 골키퍼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 픽포드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베고비치 선수가 골키퍼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 지난 아스톤빌라전 불안불안하면서 대패의 빌미를 제공했죠. 주전 핵심 라이트백 콜먼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결국엔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 선수가 전방에 빠져 있다. 결국엔 이 론돈 선수가 대체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별 영향력은 없었고 그레이 선수 혼자 이 고전분투한다. 굉장히 이 공격 작업과 이 공격 마무리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이 베니테즈 감독이 좀 골머리 좀 아프겠어요. 반면에 원정팀 노리치 시티 리그에서 5전 전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노리치 시티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티무 푸키 선수가 핀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챔피언십 우승했죠. 노리치 시티가 우승했는데 챔피언십 41경기 26골 승격의 1등 공신 2부 리그 우승 1등 공신이었던 티무 푸키 선수였죠.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에버턴이 최근 노리치 시티와의 홈 경기 2연패거든요. 2연패를 할 정도로 유달리 노리치 시티한테 약했고 지난 아스톤빌라전 대패에서 보듯이 수비진이 불안하다는 점 특히 에버턴으로서는 이 팀의 간판 공격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 선수가 다 빠지기 때문에 하메스 로드리게 선수도 빠져있죠. 그래서 공격 작업 및 마무리에 크게 애를 먹을 수 있기에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PL 7번 경기 EPL 리즈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3무 2패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벤포드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2도움 지난 시즌 17골 폭발시켰던 팀의 간판 공격수 얼굴도 잘생겼죠. 하버드 출신의 축구도 잘해요. 이번 시즌 한 골 2도움 팀의 간판 공격수 벤포드 선수 리즈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요렌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윙어 해리슨 선수가 코로나 걸렸네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코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스트로이크 선수 징계 결장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2승 2무 1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죠. 자메이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3도움
뭐 지난 시즌도 10골 뽑아낸 뭐 팀의 간판 공격수. 웨스트햄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왠지 모르게 리즈가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리즈가 홈 경기의 유리함도 있고 웨스트햄의 원정 경기력에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 제가 볼 때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 시즌 첫 승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EPL 레스터 시티 대 번니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스터 시티 리그에서 2승 3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레스터 시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도움 19-20 시즌 23골로 리그 득점왕 했었죠. 제이미 바디 선수. 야, 이 레스터 시티에서 이 바디 선수가 9시즌간 362경기 150골. 이 레스터 시티 살아있는 전설 공격수로 이름을 남겨가고 있어요. 바디 선수.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핵심 레프트백 저스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에반스 선수랑 포파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번니 리그에서 1무 4패 리그 19위에 위치했고 번니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 뉴질랜드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죠. 우드 선수가 번니에서 4시즌간 150경기 51골 뽑아내고 있는 뭐 팀의 간판 공격수. 번니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레스터 시티가 최근 기복을 보이며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하나 번니가 더 최악인 상황이죠. 번니가 리그 5경기 1무 4패예요. 3득점 9실점. 아이고 이 공수 불균형. 처참한 성적과 경기력을 번니의 최근 경기력 감안해 볼 때는 홈팀 레스터시티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와포드 대 뉴캐슬 EPL 경기네요. 일단 홈팀 와포드 리그에서 2승 3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와포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사르 선수 세네갈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죠. 지난 노리치 시티전 와포드가 3대1 대승을 기록했는데 그 경기 2골 폭발시켰던 사르 선수였죠. 이 사르 선수가 지난 시즌 와포드가 2부 리그 2위를 승격을 하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십 39경기 13골 뽑아낸 승격의 1등 공신이었던 사르 선수였죠. 와포드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고 반면에 원정팀 뉴캐슬 리그에서 2무 3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샘 막시맹 선수 프랑스 국적 선수고 이번 시즌 2골 2도움 뭐 리그 탑급 드리블러죠.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 뭐 전방에 이 칼럼 윌슨 팀의 간판 공격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칼럼 윌슨 자리에 지금 최전방 가운데 이 생 맥시맹 선수가 서고 있죠. 뉴캐슬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빠져있어요. 지난 시즌 12골 뽑아낸 팀의 간판 공격수 빠져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존조 셀비 선수 부상 주전 넘버원 골키퍼 두브라카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와포드의 약 우세이긴 하나 이 주중 카라바오컵 이 와포드가 이 2부 리그의 스토코시티와의 경기 대패했거든요. 3대1 대패했죠. 그래서 이 주전과의 격차는 존재하는 상황. 결국에는 뭐 주전 선수들의 뭐 체력을 아끼기는 했지만은 이 뉴캐슬이 최근 부진함성에서도 이 생 마시맹 조엘리톤 선수의 이 폼이 괜찮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원정에도 승산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 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PL 브랜트퍼드 대 리버풀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랜트퍼드 리그에서 2승 2무 1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브랜트퍼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죠. 이반 토니 선수가 이번 시즌 2골 1도 뭐 지난 라운드 브랜트포드가 원정 가서 울버햄튼을 2대0으로 이기죠. 이 경기 이반 토니 선수가 한 골 1도움 한 골은 뭐 PK이긴 했어도 한 골 1도움 경기 MVP 받았었죠. 이반 토니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 브랜트포드가 결국에는 뭐 승격 플레이오프 가서 뭐 승격은 하지만 결국에는 31골 지난 챔피언십 31골로 득점왕 기록했던 이반 토니 선수 이 승격의 1등 공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랜트포드가 76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음에도 굉장히 지금 선전해주고 있는 시즌이에요.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 핵심 미드필더 다시베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밥티스테 선수가 퇴장 징계 지난 울버햄튼전 퇴장당하죠. 퇴장 징계로 못 나와요. 반면에 원정팀 리버풀 리그에서 4승 1무 첼시랑 공동 1위 굉장히 우승권 경쟁 굉장히 잘하고 있는 리버풀 역시 클롭 감독이 명장이죠. 리버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죠. 이집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5골 2도움
지난 시즌 아쉽게 이 토트넘의 해리케인이 23골이었죠. 해리케인이 한 골 뒤진 22골로 아쉬운 득점 랭킹 2위. 이번 시즌도 강력한 득점왕 후보죠. 모하메드 살라 선수. 리버풀에서 4시즌간 226경기 136골. 어휴, 어마무지해. 뭐 득점기예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피르미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알칸타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결론은 이 브렌트포드가 나름 탄탄한 조직력으로 이번 시즌 선전하고 있긴 하나, 뭐 리버풀의 전력상 절대적 우위이기도 하고, 최근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죠. 최고조인 만큼 원정에서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수원 삼성 블루인즈 대 FC 서울 경기네요. 일단 홈팀 수원 삼성 리그에서 10승 9무 11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수원 삼성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정상빈 선수 메탄 소년단 핵심 멤버죠. 이번 시즌 6골 1도움. 지난 강원전 3대2로 수원 삼성이 이겼는데 그 경기 한 골 추가한 정상빈 선수죠. 야, 이 스피드도 어마무지하죠. 20살 친구인데 굉장히 잘하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최성근 선수 부상, 핵심 윙어 전세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김건희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FC 서울 리그에서 7승 9무 14패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고, FC 서울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나상호 선수죠. 국가대표 출신. 이번 시즌 8골 1도움. 뭐 지난 뭐 수원 FC전도 한 골 1도움. 오랜만에 이 서울의 승리에 1등 공신을 했던 나상호 선수. 결국은 FC 서울이 오늘 있었던 인천과의 경기는 굉장히 답답했죠. 경기가 저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결국에는 0대0 공방전 끝에 무승부, 그래도 1무승부 승점 1점을 획득하면서 결국에는 10위로 올라섰어요. 여기 11위가 아니고 10위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광주와 승점은 같지만 이 승자승 앞서기 때문에 FC 서울이 승점 1점 오늘 인천과의 경기 승점 1점 획득하면서 10위로 일단 올라섰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김원균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지동원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결론은 FC 서울로서는 최근 안익수 감독으로 교체 후 나름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긴 했으나, 이 수원 삼성이 전력상 약 우세이기도 하고, 또한 이 홈 경기의 연전에 유리함도 있고, 지난 강원전 승리를 통해서 이 정상빈, 김민우 선수가 살아난 걸 감안해 볼 때, 제가 볼 때 홈팀 수원 삼성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K리그 1부 경기 성남FC 대 강원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성남FC 리그에서 7승 10무 13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성남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뮬리치 선수 이번 시즌 12골 세르비아 국적 선수고, 지난 인천전 귀중한 결승골 장렬히 이어갔고, 오늘 있었던 수원FC전도 뭐 팀은 대패했지만 한 골 추가해서 2경기 연속골. 뮬리치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김민혁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강원FC 리그에서 6승 9무 11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강원FC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조재환 선수, 조살라 이런 별명이죠. 조재환 선수 이번 시즌 4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어제 있었던 뭐 수원 삼성전 3대2로 팀은 졌지만은 수원 삼성전 한 골 추가한 조재환 선수네요. 강원FC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을 얻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이 성남의 뮬리치가 최근 득점력이 매서운 상황. 성남이 최근 나름 홈 경기력은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최근 강원이 꽤 성남한테 강했고, 두 팀 맞대결 최근 무승부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이 무승부가 잦았던 걸 감안해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EPL 사우스햄튼 대 울버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우스햄튼 리그에서 4무 1패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고, 사우스햄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아담 암스트롱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즌까지 이 블랙번의 공격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 이적해서 잘해주고 있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핵심 미드필더 스튜어트 암스트롱 선수가 빠져있고, 핵심 미드필더 월코트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울버햄턴 리그에서 1승 4패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울버햄튼의 키플레이어 윙어죠.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 이번 시즌 골이 없고 리그 탑급 근육질 드리블러죠. 결국엔 이 황희찬 선수가 좀 선발에 뛰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도 뭐 괜찮고, 뭐 트링캉 선수도 괜찮은데, 결국에는 뭐
이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빼고 그 자리에 황희찬 선수를 넣는 것도 괜찮고, 제가 볼 때 뭐 트링캉이나 아다마 트레우 선수를 한 명 빼고 황희찬하고 히메네즈의 투톱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번쩍임과 이 경기 공격이 좀 울버햄튼에 막힌 혀를 좀 뚫는 역할을 좀 해주긴 하거든요, 근래에. 결국에는 왜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안 쓰는지 모르겠네. 일단 감독이요, 라즈 감독.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조니 선수 십자인데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주전 핵심 공격수 네토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결론은 이 전력상 이 팽팽한 양 팀의 격돌, 울버햄튼이 공격 작업 면에서는 소폭 앞선다는 평가 아래, 이 울버햄튼이 최근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연승이거든요. 2연승을 할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온 걸 감안해 볼 때 원정팀 울버햄튼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EPL 아스날 대 토트넘 하스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날 리그에서 2승 3패 리그 13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웨데가르드 선수죠.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이 번리전 환상적인 프리킥 결승골 1대0 승리 견인한 웨데가르드 선수였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자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엘레니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토트넘 하스퍼 리그에서 3승 2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토트넘 하스퍼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부상에서 돌아왔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골.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총 22골 11도움 4년, 이번 시즌 4년 재계약했죠. 주급 20만 파운드. 토트넘 같은 경우에 핵심 윙어 베르바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윙어 루카스 모우라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이 아스날이 이번 시즌 기록한 골이 5골, 기록한 골이 5경기 단 2득점 9실점이거든요. 다 2대 노리치 시티도 1대0 승리, 번리전도 1대0 승리였죠. 단 2골 9실점, 단 2골인 걸 감안해 볼 때 이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 토트넘 또한 이 최근 11년간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한 게 딱 2차례예요. 그래서 2차례밖에 없을 만큼 최근 이 아스날 원정에서 꽤 고전했던 토트넘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날 원정에서 고전했던 토트넘, 최근 답답한 흐름의 아스날, 제가 볼 때 두 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2021년 41회차 14경기 전격타 분석해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